즐거운 마음은 타고난 것이니 시들게 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독서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입니다. 위대한 인생 철학자 니체는 품격 있는 명문장과 조언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에서는 삶의 본질을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 페이 허이지의 니체의 인생 상담소와 함께합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특히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한파가 찾아왔었는데요. 모든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긴장하는 수능이 끝나면 마치 모든 시험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끝없이 시험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그때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는 톨스토이의 내가 살아갈 이유와 함께 했었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글귀를 소개해드리면서 곁에 있는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표현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했었는데요. 꿈바야님께서 최고의 독서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늘 표현이 부족해 미안한 마음 가득한 저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야겠어요 하셨는데요. 네, 꿈바야님 표현 많이 하셨죠?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사연을 나눠주세요.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 댓글란에 올려주시면 함께 공감하는 사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생의 본질에 대한 니체의 12가지 통찰과 조언을 담은 책, 니체의 인생 상담소입니다. 지난주 톨스토이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니체인데요. 그런데 이 책은 니체가 직접 쓴 건 아니고요. 니체의 사상에 흠뻑 빠진 페이 허이즈라는 작가가 니체의 사상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저작 중 대표적인 200여 문장을 선별해서 간단한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2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제1장은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다 라는 주제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목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목표가 있는가? 세 번째 장에서는 자기 통제력에 대해, 그리고 네 번째는 행동, 다섯 번째 장에서는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 집중력의 중요성과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생각은 무엇인지,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간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며 9번째 장과 10번째 장에서는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열등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1번째 장에서는 실패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끝으로 12번째 장에서는 인생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많다. 우리는 자리 박차고 떠날 수도 있고 그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일을 받아들이고 인내심을 발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을 해결하면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쉬운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일이 안겨준 그러한 경험 하나하나는 인생을 더욱 훌륭하게 완성해 준다. 정말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행복할까요? 가볍게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곰곰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진정으로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차례 실패 후에 이룬 성공의 열매가 더 값지고 달듯이 열심히 일하고 받은 모처럼의 휴가가 더 달콤하듯이 말이죠. 회사를 다닐 때는 제가 제 맘대로 평일에 시간을 전혀 쓰지 못하다 보니 주말, 특히 이 토요일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그때는 그 쉬는 날을 정말 그냥 흘려보내기 싫은 마음에 거의 토요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갔었거든요. 뭐 서점을 가든 놀이공원을 가든 뮤지컬을 보든 집에선 TV만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육아에 전념을 하면 더 왕성하게 잘 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5개월을 돌이켜 보니까요. 토요일에 뭐 어디 특별한 모임이 있거나 행사가 있는 날 빼고는 그냥 집에서 보낸 날이 많더라고요. 제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사만 하면 뭐 이것저것 해봐야지 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일에 부닥쳤을 때 높은 산처럼 보여서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도 내 자신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해결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걱정, 근심했던 것보다 훨씬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싫어서 억지로 하는 마음은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르죠. 어느 순간 강인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인간은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으면 엄습하는 권태에 괴로워한다. 또 욕망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욕망이 생겨 다시 고통스러워한다. 결국 삶은 욕망의 고통과 만족,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너무 와닿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욕망의 고통과 만족, 권태 사이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자고요. 근데 이게 생각대로 또 잘 안 되잖아요. 저도 막 말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왜 걱정이 없고 막 항상 즐겁기만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되게 좋은 글을 읽거나 좋은 말씀을 막 많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자리를 다른 좋은 긍정적인 그런 말들로 많이 채우려고 해요. 유쾌한 인생의 비결을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일을 순조롭게 해낼 수 있다. 창작도 마찬가지다. 즐거움이 가득하면 마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다. 저자는 니체의 이 말을 소개하며 사소한 일에도 깔깔거리며 즐거워하는 어린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에도 마냥 즐거워하고 별것 아닌 장난에도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이처럼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현재를 진심으로 즐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어린아이의 즐거움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즐거움의 자리에 우울함과 권태가 들어선 것일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니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미루지 말라. 현재를 즐기면 환하게 웃어라. 아이처럼 통쾌하게 웃어라. 즐거운 마음은 타고난 것이니 시들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즐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면 지식을 많이 쌓고 예수를 접해보자. 그러면 마음에 점차 즐거움이 생길 것이다. 오늘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니체의 12가지 인생 철학을 다루는 페이허이지의 니체의 인생 상담소와 함께했는데요. 긍정하는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